안녕하세요. 아스라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년 세월을 되돌아보니 아스라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세월들, 그때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니었고,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요? 내가 열심히 쫓았던 것들,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니 참 열심히도 살았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첫째는 출세였죠.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회사에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그런 직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둘째는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마련, 노후 준비,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 때문에 쉴 틈도 없이 달려왔지요. 셋째는 남들과의 경쟁이었어요. 동창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어디서 뭐 하세요? 이런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뒤로 미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때 여유롭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 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어느 순간 찾아온 깨달음.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리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에게는 몇 가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 후배가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두 번째는 아이가 결혼하면서였어요.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갑자기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와 진짜 가까웠나 싶었거든요. 늘 바빠서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은퇴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동안 제 정체성이 회사와 직책에 묶여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함 없는 저는 누구인지 참 막막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만들었죠. 60년을 살고 나서 보이는 것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말 소중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첫째,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내와의 시간. 그때는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겠어요. 아내와 함께 걸었던 저녁 산책길, 그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함께 차 마시며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실은 가장 특별했어요. 부모님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둘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바쁘게 달리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계절이 바뀌어가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무사히 보낸 감사함. 젊을 때는 그런 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여유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셋째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젊을 때는 늘 불안했죠.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는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은퇴 후 마주한 현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를 떠나니까 갑자기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내와 둘만 남은 집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건강 문제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젊을 때는 몸이 말을 잘 들어줬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됐어요. 연금만으로 관연 살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왔지요. 이제야 찾은 진짜 자유. 은퇴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회사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책도 천천히 읽을 수 있고 산책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동안은 바빠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그래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실컷 놀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껴요.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구나 하며 감사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젊은 척하지 않고 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편해요.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제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어요.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화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며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게이트볼을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이제 와서 공을 쳐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공이 엉뚱한 곳으로 굴러가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지금은 나름 실력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내는 등산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높은 산도 올라가더라고요. 맑은 공기 마시며 자연을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같이 사냥하는 분들과도 친해졌고요. 사진 촬영도 취미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사손녀 사진 잘 찍어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네 꽃들, 하늘, 나무들까지 담아보려고 해요. 같은 풍경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이제는 작은 카메라도 하나 장만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거든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즐기면서 근황도 챙길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재미도 있고요. 같은 세대와의 공감. 요즘 같은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네. 건강이 제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서로 많이 공감하게 돼요. 젊을 때는 서로 경쟁했다면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더 성공했느냐 보다는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가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동창회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자랑하기 바빴다면 지금은 건강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눠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간의 진짜 의미를 깨닫다. 60년을 살고 보니 시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어요.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고 미루던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하려고 해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보내는 매일매일,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이런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6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감사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그 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실패했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패들 덕분에 경선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시작했지만 중간에 떠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 아직 저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70, 80,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보다 더 여유롭게, 더 감사하게, 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아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래된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어요. 새로운 것들도 계속 배우고 싶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계속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렇게 6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해보니 참 좋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공감하실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 나도 그랬는데 정말 비슷하게 살았구나 하시면서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살고 보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별것 아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소중한. 하지만 그런 깨달음도 이 나이가 되어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들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60년을 살아오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감사하게 사시길. 그러면 계속해서 아스라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스라이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